안녕하세요, 원희아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금 수익률 2%로 되어 있나요? 2%, 3%, 높으면 지금 한 4.5% 정도? 이렇게 되어 있으신 거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은 작년, 재작년에 제가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라 그래서 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머니아이 포트폴리오 말고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예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규모도 크고 가장 잘하는 투자자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국민연금만 따라 하셨어도 2% 수익률이 나올 리가 없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ISA 계좌 전부 마찬가지예요. 예금에 넣는 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진짜 바보짓이에요. 딱 이렇게 조금 건방지게 얘기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금하는 거는 진짜 거리에다 돈 버리는 거랑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시고 어떻게 굴릴지 생각도 좀 해보고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하는 곳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위 10% 이런 거 통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따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따라하면 좋을지 큰 틀에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지금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실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의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 후배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미래에 우리 자식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지난 6월 금융감독원에서 보도한 자료가 있어요.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400조 원을 돌파했대요. 엄청 큰 돈이죠. 400조 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가입하셨을 거고 퇴직연금 추가납입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적립한 금액들이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2023년, 2024년 해가지고 5.3%, 4.8%였어요. 아니 5%도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23년, 24년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좀 더 높게 통계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23년 1월부터 24년 8월까지 기준금리가 3.5%였던 시기였어요. 은행 예금 금리도 기준금리에 또 플러스 돼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줬었으니까 한 3%에서 높다 하면 5% 정도까지 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 기억하세요? 코로나 때는 제로금리 시대였어요. 이때 수익률이 제로금리였으니까 잘해봤자 1%, 2%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5년, 10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 연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이 2% 정도대예요. 2%에서 뭐 3%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퇴직연금 계좌를 열었는데 2%다. 총 수익률이 뭐 5년 동안 10%밖에 안 됐다. 5년 동안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방치하셨던 거예요. 이제 재테크 유튜브도 지금 찾아보시잖아요. 재밌는 유튜브 이런 게 아니라 재테크 유튜브 보시는 만큼 뭐라도 좀 바꿔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훔쳐보고 우리도 같이 한번 잘 해볼게요. 이 통계 자료에서는 수익률 상위 10%는 계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 이렇게 자료가 또 나와 있어요. 어디 은행, 어디 증권, 어디 보험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원리금 보장형이 우리가 대부분 뭐 퇴직연금 선택해라 이러면은 안정형 선택하면은 원리금 보장형이 돼요. 다시 말해서 국채 아니면 뭐 예금 무슨 은행 10년 만기 예금 이런데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실적 배당형에 나와 있는 집합투자증권이나 회사채는 ETF를 얘기하고 있어요. ETF랑 회사의 채권.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보면은 원리금 보장형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대신에 수익률이 낮겠죠. 그 다음에 실적 배당형은 리스크는 좀 있어도 수익률이 크겠죠. 당연한 얘기죠. 상위 10%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퍼센트를 지금 딱 봐도 대부분 ETF에 투자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실적 배당형의 집합투자증권 보면은 ETF가 50%, ETF가 84%, 증권사에서 가입한 상위 10%를 보면은 87%, 91%가 ETF예요.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28%, 16%예요. 더 중요한 거는 밑에 내려가 보면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어요. 상위 10%의 수익률. 증권사의 수익률이 2024년 기준으로 압도적이죠. 거의 20%, 30% 됐으니까. 여기서 시사점 첫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훔칠 거. 첫 번째는 퇴직연금 선택할 때, 무슨 연금 선택할 때 보면은 안정형 이런 거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ETF로 선택하셔야 돼요. 안정형 말고 뭐 중간 위험, 고위험 이런 거 선택하시는 게 낫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금만 하다가 퇴직연금 굴리려고 하니까 저위험 상품 예금을 또 하지 말고 한 발 앞서 있는 중위험 정도는 먼저 해보셔라. 중위험 하다가 공부도 하고 익숙해지고 이러면 고위험으로 넘어가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위험 정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ETF 하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사점입니다. 재미로 조금 더 보면은 연금 계좌에서 수익률 10% 냈다. 그러면 상위 8.8% 이내에 든 거예요. 6% 이상을 냈다. 그럼 상위 15% 안에 든 거예요. 대학교로 치면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인서울이에요. 인서울. 안지향 수강생분들 보고 계시죠? 은행이랑 증권, 보험사별로 수익률을 보면은 여기서도 시사점이 하나 있는데 어느 금융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수익률 차이가 있어요. 은행은 4%, 9%, 보험은 5% 정도, 증권사는 20%, 30%잖아요. 돈 굴릴 거다 하면은 증권사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돈 굴릴 거다 증권사. 보험은 내가 뭐 아플 거나
내가 사망할 거 대비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보장할 때 보험사 가는 거고, 은행은 대출 받을 때 가시는 거고, 증권사는 돈 굴릴 때 가는 겁니다. 돈 굴린다 증권사입니다. 시사점 두 번째예요. 그냥 군대 갔다 와가지고 급여 통장 그대로 쓰고 있고 가족 중에 뭐 보험 설계사 있어가지고 보험사에서 뭐 하겠다 이러면은 돈 굴리는 이 목적이랑 안 맞기 때문에 아마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에 5% 10%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30년 50년 70년 이렇게 복리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면은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차이가 나요. 이 정도 수익률이라고 하면. 강조드립니다. 시사점 두 번째, 돈 굴릴 거면 증권사 갑니다. 대출 받을 거면 은행 가시고, 아픈 거 걱정된다 하면은 보험사에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료는 이제 다 봤어요. 뭐 이거 자료 궁금하시면 나중에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퇴직연금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곳, 국민연금은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0위에서 20위 사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곳은 스웨덴이에요. 특이하죠? 스웨덴이 잘한다니. 스웨덴의 국민연금의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AP7이라는 연금 굴리는 기금 운용사가 가장 잘하고 있어요. 연평균 수익률이 뭐 13%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위 10% 어쨌다, 뭐 20% 30% 났다, 운 좋아서 이런 게 아니고 연평균이에요. 연평균. 매년 이제 이 정도 수준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잘 찍어서 시험 잘 본 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2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3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이런 거 다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전부 100점이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스웨덴 연평균 13%를 어떻게 만든 걸까요? 그래서 여기 자산 배분 규칙을 또 연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연구 자료를 가져왔어요. 스웨덴은 어떻게 굴리고 있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규칙이 있는데, 자산의 최소 30% 정도는 저위험 채권,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하는 5등급 6등급 이런 저위험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전판을 하나 만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를 한 40% 정도 하고 있다 그래요. 스웨덴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엄청 큰 국가고 포텐셜이 엄청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국가다 보니까 해외 투자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스웨덴 본 국가의 주식은 많이 투자하지 못하게 이런 규정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훔칠 수 있는 게, 첫 번째, 저위험 채권을 어느 정도 내 계좌에 넣는다. 두 번째, 해외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는 꽤 큰 비중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로 훔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큰 돈을 굴리는 이런 곳들은 미국 주식 S&P 500, 뭐 나스닥 100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뭐 유럽의 어느 주식들, 선진국 어느 주식들 이런 것들이 골고루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ETF가 있습니다. MSCI 글로벌 지수 ETF, MSCI 선진국 지수 ETF, MSCI 신흥국 지수 ETF, 이렇게 미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 혹은 또 신흥국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라를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금융 강국이에요. 여기서 시사점 정리를 할게요. 자산을 배분을 하셔야 된다. 저위험도 일부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 해외 투자도 꽤 큰 비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해외 자산도 보유하자. 이렇게가 훔칠 수 있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AP7의 프로그램별 자산 구성 보면은 고위험 주식형 펀드, 저위험 채권형 펀드가 있고, 이거를 또 비중별로 나눠가지고 선택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 선택을 할 수 있는 AP7의 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 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선택되는 전략을 좀 훔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55세 이전에는 주식형에 100% 넣고, 55세 이후가 되면은 채권형 비중이 67%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55세 때 채권 뭐 한 3%, 56세 때 채권 뭐 6% 이런 식으로 채권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그래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만 돈을 굴리고 굴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월 단위로 돈을 쓰면서 계속 갉아먹어가는 게 아니라, 연금액이 이만큼 쌓였으면 그걸 또 굴러가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도 하나 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지금 55세 이후에도 계속 돈을 굴려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두시는 게 좋겠다 이거고, 왜냐면 이렇게 이제 공적연금 같은 경우도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또 AP7 CEO 인터뷰를 참고할 수 있는데, 수익률을 13%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신흥국 주식이나 중소형 주식에도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이 별로여가지고 국장 때문에 뭐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스웨덴 지수도 찾아봤어요. 스톡홀름 지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비교한 그래프 보이시나요? 보라색 선은 코스피 지수고 봉 차트로 되어 있는 거는 스톡홀름 스웨덴 지수예요. 지금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거의 움직임이 똑같았죠?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에서 한 6%, 많이 나올 때 한 10% 정도 냈던 거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연평균 13%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위에 있던 전략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시사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자산 구성을 바꾸셔야 돼요. 자산 구성을 딱 하나로 고정시켜 놓는 게 아니라, 스웨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주식형을 100% 넣었다가 채권형을 점점 늘려갔잖아요. 나이가 이제 들어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상황이
상황이 사회초년생 막 20대 후반이어가지고 공격적으로 하고 이직도 좀 자유롭고 이런 상황이다 하면은 조금 더 공격적이어야 돼요. 또 내가 은퇴가 가까워왔다, 그 다음 또 나 직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이후에 내가 일을 더 하고 싶을지 안 하고 싶을지 좀 불확실하다 하면은 저위험 상품들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요걸 이제 시사점으로 둘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보면은 수익률 많이 내려면은 주식형 펀드 100%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55세 이하니까 스웨덴 따라서 주식형 펀드 100% 다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이거 자료를 보면은 국가기금 포트폴리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주식형의 75, 50, 뭐 33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주식을 100%다 넣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마다 성향마다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주식형 펀드에 100% 몰아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제가 남의 돈을 굴릴 때는 남의 돈이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돈을 뭐 100만원, 1000만원 굴린다, 뭐 1억 원, 10억 원 굴린다 하면은 조금만 떨어져도 마음이 막 급해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이제 코로나처럼 막 마이너스 50% 되면은 버티기가 또 힘들어요, 일반적인 개인들은. 남의 돈이라고 하면은 국가기금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몇백조잖아요. 우리나라도 400조라 그러는데 그런 돈들 좀 떨어져도 나중에 또 회복될 거니까 기계적으로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기계처럼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100%로 다 주식을 굴려도 멘탈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00%로 굴리자 했던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개인들이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 투자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손실을 견디거나 아니면 뭔가 판단하거나 이런 게 당장 쉽지 않으실 거예요, 경험이 좀 쌓이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나는 55세 이하니까 100%다 주식해야겠다, 이거는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나중에 투자가 좀 익숙해지시고 수익도 뭐 10번, 20번 이렇게 내보고 하시면은 주식 비중을 좀 크게 늘리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예금만 해봤다가 저위험 조금 해보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봐야지 이런 상황에서 주식 비중 엄청 크게 늘리겠다, 이거는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수강생 진짜 많이 만나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해도 진짜 올해 25년도에만 500명 만났거든요. 이런 분들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말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상황마다 자산 비중은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뭔가 선택을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선택한 거랑 5년 뒤에 또 선택하는 거랑 좀 달라질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주식 추천하고 머니아이가 삼성전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상황이랑 제 상황이랑 제가 아버지 선물 해주겠다 이런 상황이랑 또 다르니까 버티기가 또 힘들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랑 안 맞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내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댓글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머니아이님 상담하려면 어디로 연락드려야 되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만약 저랑 상담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속 얘기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뭐 이렇다 이런 얘기 하기도 힘들고, 우리 부모님이 뭐 상속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 하기도 힘들어요. 누군가한테 뭔가 컨설팅을 받는다 그래도 도움은 조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내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해보셨으면 좋겠다. 여기가 마지막 시사점이었습니다. 스웨덴 포트폴리오랑 우리나라 퇴직연금 상황도 한번 봤어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